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4과목 운송 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고객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라고요. 기대와 욕구를 수용하여 주길 바라고요. 칭찬받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환영받고 싶어합니다. 즉 그냥 나한테 친절했으면 좋겠는 거죠. 자, 이건 사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자, 고객 서비스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 서비스의 특징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성, 보이지 않는 서비스 형태지만 고객이 받는 느낌을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동시성, 뭐가 동시냐? 생산과 소비에 동시에 일어나요. 즉, 재고가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 주체, 물건을 팔면서 일어나는 서비스죠. 그래서 사람 바이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멸성과 무소유권이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것처럼 동시성, 소멸,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보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고객 만족을 위한 3요소가 있습니다. 상품 품질, 영업 품질, 서비스 품질, 요 세 가지가 고객 만족을 위한 핵심 3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고객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슨 영향이, 어떤 영향 때문에 결정을 하는지 볼까요? 자, 먼저 내 과거의 경험. 이 제품 써봤는데 좋더라.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여기 진짜 친절해. 그리고 의사소통. 여기에는 좀 대화가 잘 돼. 여기 마찬가지 서비스죠. 그리고 개인의 성격이 있죠. 나는 근데 이런 서비스보단 저런 서비스가 좋더라. 자, 이런 개인의 성격은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고객이 결정을 하는데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신뢰성, 내가 믿을만한가? 그리고 신속한 대응, 내가 뭔가 요구를 했을 때 피드백이 빨리 오나? 그리고 편의성, 내가 뭐 서비스를 받기가 편리한지? 그리고 의사, 종업원의 태도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내가 요구를 하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짜증이 나죠. 자, 이런 것들로 이제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진짜 재미없는 얘기 시작합니다. 자, 물류 서비스 기법이에요. 벌써 이름부터 재미가 없습니다. 자, 단어가 상당히 이해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도 요 내용만 우리 머릿속에 그냥 무작정 한번 암기를 해보자고요. 자, 먼저 공급망 관리 SCM이라고 합니다. 1990년 이후 등장했어요. 구매 정보나 서비스 정보 흐름 모든 것을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 관리를 해보자 등장한 거죠. 그래서 최종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자인 거죠. 자, 원료 공급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기에 공급망 내의 모든 기업들의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조업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이제 공급업체 있을 거고요. 유통업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매업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겠죠. 자,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회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우리 협동을 해가지고 한번 공급자, 소비자가 만족을 하게 하면 다 같이 노력을 해보자 라는 게 SCM, 1990년대 처음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협력, 공급망 프로세스를 재구축, 업무협약, 공동전략이 핵심 키워드로 작용을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사적 품질 관리입니다. 자, 뭐 리니지에 나온 전사는 아니지만 자, TQC라고 하고요. 자, 품질 관리나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의 책임을 나눠 가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상품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품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물류를 정량화하고 물류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이 데이터를 정량화한다.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여기가 잘못됐네. 이거 잘못된 이유는 저것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기 위해서 결국 TQC, 전사적 품질 관리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3자 물류 3PL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제3자 물류 핵심은 외주예요, 외주. 자, 외주는 보통 언제 주나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를 외주를 주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사내에서 직접 수행하던 물류 업무를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거예요. 자,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을 할래. 그러다 보니까 물류는 신경을 잘 못 쓰네. 물류를 딴 회사에서 외주를 줘버리자. 이런 경우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물류 서비스만 하면은 우리 회사 진짜 대박 나는데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물류 회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물류 서비스 니네가 좀 대신 해줄래? 외주를 맡길게. 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3PL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미없게 얘기를 하면은 전문 물류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올리는 전략이다. 라고 아주 재미없게 시험에는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속 대응 볼까요? QR이죠. 자, QR코드 아니죠. 자, 퀵.
퀵, 리스폰스, 응답하다다. 빨리 응답하다. 빨리 대응한다라는 거죠. 자, 빨리 고객의 응답을 빨리 대응함으로써 생산, 유통시간 단축, 재고 감소, 반품 감소의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를 성과를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체 모두에게 돌려준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빨리 대응을 해요. 그러면은 이 소매업체에서 이제 공급업체 얘기를 하겠죠. 야, 지금 피카츄빵 빨리 피카츄빵 더 만들어줘. 그럼 공급업체, 제조업체 얘기하겠죠. 피카츄빵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요 재고가 빨리 감소된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유통업체들도 뭘 필요한지 아니까 빨리빨리 가져다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득이라는 거죠.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게 빨리 이루어지네? 딴 데서는 이거 잘 팔리니까 잘 팔린 거 팔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소매업자는 유지 비용 절감, 고객 서비스 제고, 상품 회전율 증가의 혜택이 있고요. 제조업자는 뭐가 팔릴지 내가 수요 예측 가능하고요. 자산 회전율이 상승하겠죠. 우리 소비자는 상품의 다양화, 품질 상승, 낮은 소비자 가격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QR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은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럼 이번엔 ECR 보겠습니다. 정말 많죠. 사실 더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잘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ECR. 자, 효율적 고객 대응입니다. 자,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두고 공급망 관리, SCM이었죠, 아까? 이 공급망 관리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1990년대에 자, SCM이 등장했어요. 우리 한번 효율화를 해보자. 다 같이 협력을 해보자. 했는데 이거를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를 한번 일으켜볼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제품의 생산부터 소매, 팔 때까지 이거를 우리 그냥 한 단계로 보자. 팔고 만드는 거를 다르게 보지 말고 우리 그냥 한 단계로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 다 모여 협력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냥 한 회사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보자고. 그래서 고객을 잘 만족시켜 보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효율적 고객 대응이다. SCM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시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비효율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둔 겁니다. 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겠죠. 제조업체에서 야, 이거 5개 더 만들었어 라고 하면 유통업체에서는 이미 우리 5개 더 필요한데 이런 중복되는 정보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자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기타 등등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협력을 잘해서 효율을 이끌어보자 라는 게 또 ECR의 하나의 또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ECR의 장점은 뭐다? 또 산업체와 산업체 간에도 통합을 이루어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번엔 주파수 공영통신입니다. TRS, 텔레. 자, 우리 텔레, 우리 주파수 전자죠? 자, 그래서 중계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화물 추적 통신망 시스템으로 물류 관리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물류 관리에 많이 사용되는 무전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음성 통화, TRS 데이터 통신 등 활용하고 있고요. 배차 지시나 작업 지시 차량 위치 추적에 용이하다. 자, 우리 TRS 어디 쓰인다? 물류 관리 사용되는데 배차 지시, 작업 지시, 차량 위치 추적에 용이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송의 정확한 추적도 가능하고요. 언제 도착할 쯤이다. 요런 거 추정 가능해지죠. 그리고 배송이 왜 늦었는지, 그리고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원인 분석들을 파악하여 표준 운행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TRS로 저기 왜 차가 멈춰있지? 고장났구나. 그럼 고장 차량. 지연됐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쪽은 차량을 다시 보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재배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뭐로 한다? TRS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 CILS, 칼스죠. 자, 칼스 몇 개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칼스는 뭐냐? 제조업체의 생산, 유통, 거래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모든 정보를 기업 간, 또 국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자, 굉장히 지금 브로드해졌어요. 어브로드해졌죠.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국가까지는 이제 협력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하는 거를 말 그대로 기업, 국가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시험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는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신속 처리가 가능해지겠죠. 자, 요게 왜 중요해지고 있냐? 지금 굉장히 정보화 시대, 글로벌 시대죠. 그래서 기업 정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고요. 과다 서류나 기술 자료의 중복을 줄여주고 업무 처리 절차를 축소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 처리,
이런 또 중복되는 비용들을 절감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칼스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 비용 절감, 조직 간 정보 공유, 국가 간 정보 공유도 되겠죠. 신속한 정보 전달, 제품 생산 시간까지 마저 단축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류 전략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4자 물류예요. 자, LLP 혹은 4PL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제3자 물류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당연히 제3자 물류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뭐가 추가됐냐? 컨설팅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의 극도화를 하기 위해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공급망 확충이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라는 거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요거 우리 잘 이해해 두려면은 3PL 제3자 물류를 잘 이해해 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시험에 뭐 나오냐? 제4자 물류의 단계를 설명하시오. 자, 단계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이다.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이다. 지금 몇 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면은 외워집니다.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이 4PL 제4자 물류의 단계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PL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 아웃소싱, 물류를 아웃소싱함으로써 공급망 확충, 공급망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정리해본 차원에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공급망 관리 SCM 있죠? SCM 1990년대에 등장했다고 했어요. 또 내용 뭐였죠? 기업들이 협력한다. 자, 요게 핵심이었죠. 자, 요 공급망 관리 등장하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경영정보 시스템이에요. 1970년대 등장해서 유통, 수송, 보관에만 중점을 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사적 자원 관리를 해보자는 거죠. 1980, 9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제조, 구매, 주문 관리까지 우리가 중점을 둬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공급망 관리가 등장했죠. 자, 구매 정보, 서비스 정보 흐름 모든 것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랬더니 우리가 기업에 뭐가 필요하다? 기업에 협력이 필요하더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아까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 관리의 원칙 볼게요. 자, 우리 시험에 나온 거 7R 그리고 요거 아닙니다. 자, 3S, 1L 그리고 3A 요거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7R 라이트 조온이에요. 자, 좋은 품질, 정량, 적시, 적소 아주 좋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양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인상, 좋은 가격, 좋은 상품이 7R의 원칙이다. 자, 7R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S, 스피디, 빠르게, 세이프디, 안전하게, 슈얼리, 확실하게, 로우, 효율, 비용은 절감시키자. 이 내용이 3L, 1L 원칙이다. 그리고 3의 이익은 뭐냐?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이 기업의 3의 이익이다. 아주 최고로 하는 이익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물류 볼 건데요. 자, 조금 힘드시죠? 조금만 힘내시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기업 물류 볼 건데, 자, 기업 물류는 뭐 대충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물류 환경 분석, 물류 목표 달성, 물류 전략 수집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두어야 한다. 자, 요게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자, 보기에 나오고 있고요. 자, 하나. 자, 두 번째. 물류 네트워크화에서 상품이 안정적이도록 물류 관리법을 구축해야 된다. 자, 기업 물류의 달성 목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물류 작업을 위해 물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요 세 개만 아시면 기업 물류 문제는 웬만하면 푸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활동 범위입니다. 자, 주된 활동, 보조 활동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다음 중 기업 물류의 활동 범위 중 주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주된 활동 다 외워주셔야겠죠. 자, 대고객 서비스 수준, 수송, 재고 관리, 주문 처리다. 자, 보조 활동은 그럼 이 주된 활동이 가능하게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활동들이겠죠. 자재 관리, 구매, 포장, 정보 관리, 보관, 판매 등이 있어야 주된 활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활동 범위 개념도 잘 잡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의 전략, 물류 전략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윤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마저 이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공급자, 경쟁사, 기업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물류 전략의 목표는, 자, 기업의 물류 전략 목표는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가 쓰는 자본을 절감하고 서비스 개선으로 보통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해당하는 게 뭐냐? 전략적 물류 관리 SLM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업무 처리 향상하고 품질 향상, 서비스 증대, 원가 절감을 위해 실행한다는 개념으로 SLM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 요 개념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기업은 이윤 추구와 모든 부분의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든 행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서
기업이 돈을 벌려고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겠구나 라는 뉘앙스가 있다면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많이 꼬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1과목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화물운송종사 필기 시험 핵심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자, 이 내용, 적어도 이 내용은 알고 시험을 보러 가라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한 영상이지, 이 내용만 본다고 해서 100% 합격, 우리가 합격 점수인 6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려놓은 화물 영상들도 꼭 재생 목록 가셔서 같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올려둔 이 영상들은 정말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합격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